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주정부가 교육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We're going to be returning education very simply back to the states where it belong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연방교육부 폐지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대통령에게 교육부를 완전히 폐쇄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교육이 오랫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교육부를 없애고 주정부가 교육을 직접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교육부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시민권 사무국과 교육과학연구소 등 주요 부서의 예산도 대폭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연방학자금 대출과 펠그랜트 운영을 지속하며 민권법 집행 등 핵심 기능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폐지 이후 각 기능이 어떤 기관으로 이관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공립학교 예산에서 연방정부 지원은 약 14%를 차지하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더욱 의존도가 높습니다. 교육부는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학자금 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립교육 지지자들은 교육부 폐지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테슬라 소유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위치가 공개되어 안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지도가 공개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화염병 이미지와 함께 테슬라 소유주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표시하며 일부 소유주들은 정보가 정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비판하며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반발을 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는 방문자들에게 테슬라 차량에 낙서를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창의적인 항의를 하라고 부추깁니다. 이 사이트는 18일 라스베거스의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발생한 총격 및 방화 사건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테슬라 소유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소유주는 개인 주소가 공개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극단적 국내 테러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으나 법무부와 FBI는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리프트 운전을 하던 한인 대학생이 운전 중 강도의 충격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을 키우며 USC에서 공부하던 20대 한인 대학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 고향인 텍사스 휴스턴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 운전 중 강도의 총격을 받고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휴스턴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2시경 필립 김 씨가 부친의 차량을 이용해 리프트 운전을 하던 중 강도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 3명이 김 씨를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폭행한 뒤 총격을 가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김 씨는 의식을 유지한 채 흑인 강도가 차량을 탈취하려 했고 여러 번 총을 쐈다고 증언했지만 병원 이송 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김 씨가 몰았던 검은색 현대 소나타가 사건 현장에서 약 8블록 떨어진 곳에 버려진 채 발견됐지만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20여일의 수사 끝에 지난 17일 용의자 중 1명을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나머지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부친 마크 김 씨는 사건 당일 늦은 밤까지 운전 중이던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태그를 통해 차량 위치를 확인한 그는 아들 차량이 휴스턴 경찰국 주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의 문의한 끝에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필립 김 씨는 휴스턴 벨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USC에서 건축학을 공부했으며 파일럿이 되기 위해 비행학교 학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리프트 운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서류 미비자들의 신상 정보를 이민 당국에 넘길 것으로 보여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국세청과 국토안보부 간의 납세자 정보 공유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보가 이민 단속 및 추방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을 포함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법정 심리에서 연방법무부 변호사 앤드류 와이스버그는
IRS와 국토안보부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국토안보부가 IRS에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70만 명의 주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IRS가 이민 당국 기밀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IRS 측은 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선서 진술했지만 네브니 프리드리히 연방 판사는 IRS의 데이터 공유를 차단하는 긴급 명령을 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이 법 위반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IRS는 사회 보장 번호가 없는 이민자들에게 개별 납세자 식별 번호를 부여하며 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 과정에서 거주지, 가족, 고용주, 수입 등의 정보를 IRS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세금 납부액은 연간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IRS의 납세자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연방 법상 부적절한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의 요청은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 이민자 추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이민단체들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IRS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이민 단속에 납세자 정보를 활용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감시하기 위해 IRS 요원 배치를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IRS 요원을 멕시코 국경으로 파견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IRS의 내부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행정부 출범 이후 IRS 직원 7,000명 이상이 해고됐으며 IRS 대행국장 너그 오도넬도 최근 사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멕시코 국경 지역을 군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9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계획이 시행될 경우 국경에서 체포된 미 입국자는 군사기지를 침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영화 47 론인의 감독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1,10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영화 47 론인의 감독으로 알려진 칼 에릭 린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1,10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19일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연방기소장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TV 시리즈 제작을 위해 총 4,4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중 1,100만 달러가 린 씨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는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소비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린 씨는 2020년 3월 6일 넷플릭스로부터 받은 1,100만 달러를 자신의 회사 계좌에 입금한 후 여러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약 1,050만 달러를 개인 증권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불과 2달 만에 주식시장에서 무리한 투자로 절반 이상을 날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린 씨는 넷플릭스 측에 화이트 호스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남은 돈을 암호화폐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뒤 이를 고급 소비에 탕진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롤스로이스 5대와 페라리 1대, 명품 시계와 의류, 고급 침구류, 신용카드 대금,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 및 이혼 변호사 비용 등으로 약 1,0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중 가구 및 골동품 구입에만 380만 달러를 썼으며 매트리스 2개에만 63만 8천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차량 6대의 총액은 약 240만 달러였습니다. 한편 화이트호스는 초지능 복제 인간들이 브라질로 추방된 후 독자적인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며 인간 및 서로 간의 갈등을 다룬 SF 시리즈로 기획됐지만 결국 제작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47세인 린 씨는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체포된 후 연방 법원에 출석했으며 당시 수갑을 찬 채 터틀넥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뉴욕 연방 법원에 출석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전신 사기 1건, 자금 세탁 2건, 불법 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4건 등 총 7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직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베나드릴 약병이 규정을 위반해 리콜이 발표됐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아르세사 제조 베나드릴 약이 리콜됐습니다. 문제는 이 약병이 아동들이 쉽게 열지 못하게 하는 패키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 커미션은 아동들의 독극 약품 접촉 방지를 위해 아동들이 쉽게 열지 못하게끔 차일드 리지스턴스 패키징을 규정하고 있으나 베나드릴 약병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판매된 베나드릴 2,300개는 이런 아동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품은 $16에서 $19에 팔렸으며 핑크 또는 흰색 종이박스에 들어있으며 파란 글씨로 베나드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약병을 반환하고 리펀드를 받을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아버지를 총격해 살해한 60대 한인이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60대 한인이 아버지를 총격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3일 팔로스 버디스의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서 64세 한인 남성 용송 씨와 92세 한인 남성 윤송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카운티 검시국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머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용송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윤송 씨는 타살로 확인됐습니다.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을 살해 후 자살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외장 패널 결함으로 사이버 트럭 4만 6천 대가 리콜됩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의 외장 패널 결함으로 인해 46,096대를 리콜한다고 20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주행 중 외장 패널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수리하기 위해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스테인리스 철제 외부 테두리 패널인 캔트레일로 차량에서 방리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해당 부품을 무료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분리된 패널이 도로 위에서 위험 요소를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충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가 수년간 개발 난항을 겪은 끝에 2023년 11월부터 고객에게 인도하기 시작한 모델이지만 잇따른 리콜 문제가 발생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콜 관리 회사 비즈카에 따르면 2023년 1에서 3분기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전체 리콜 차량 중 테슬라 차량이 21%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리콜 문제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됐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탑승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올랜도 공항 화장실에서 반려견을 익사시켜 숨지게 하고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7세의 앨리슨 로렌스는 반려견을 죽인 죄로 지난 18일 결국 체포됐습니다.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반려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16일이었습니다. 당시 앨리스는 9살 된 반려견을 데리고 공항에 도착했으나 반려견을 데리고 탈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함께 탑승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항 청소부는 화장실에 있던 앨리슨을 봤으며 나중에 청소를 위해 화장실에 갔을 때 쓰레기 봉투에서 죽은 반려견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는 반려견의 목줄이 남아 있었고 태그에는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소 측은 태그에 있던 칩을 조사해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